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과외 이렇게 속여 오든지 뭐 그러면 이게 등급을 올려줘야 과외가 유지가 되니까 이제 훈련법으로 이렇게 해오라고 시키는 거 20가지입니다. 그때 보면 화살표 공략법인데 첫 번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택지가 여기에 있는 단어가 제시문에 어디에 있는지 화살표로 다 이렇게 쏴보라고 합니다. 아, 여기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계속 해봐요. 요 제시문은 여기 있다. 이렇게 쏘면 뭐가 돼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 이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거는 밑줄 주변에 답이 있다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치게 하면. 한 5회 분량 정도를 연습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걸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 푸른 문제도 이걸 해보면 아, 내가 근거를 더 명확하게 찾지 못했구나. 그냥 감으로 찍었구나 라는 걸 느껴요. 이해됐나요? 네. 뜨는 찾기. 자, 두 번째. 내가 그 국어 문제 풀어줄 때 제목만 가지고 이런 제목은 이런 거는 뭐 없잖아 이렇게 했었죠? 이게 큰 시야로 보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특징하고 두세 줄로 줄거리를 정리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문제 풀 때 굉장히 빠르게 풀고 더 정확하게 풀죠. 그러니까 이게 국어는 주제에서 출발하고 문제를 풀고 주제로 마무리 짓는 거고 주제 그 사이에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화살표를 다 치면 된다고 그랬죠? 훈련? 그럼 이거는 뭐냐면 모든 문제랑 주제의 관련성 이거랑 주제는 무슨 관련 이 주제랑 이 문제는 무슨 관련 이 문제 그래서 주제랑 관련되는 서열 순서는 뭐뭐뭐 이렇게 하다 보면 주제를 가지고 큰 그림으로 멀리서 답을 홀딱 고르는 법을 터득하게 돼요. 이거는 그 전에 그랬어요. 인기한테도 수업을 해주는데 국어는 주제랑 199% 관련돼서 그랬더니 이거 아닌 것도 있대. 근데 재수할 때는 맞다고. 주제랑 관련됐다고. 그때는 아닌 것도 있다. 그랬을 때는 걔가 95점대 맞았고 100% 주제랑 관련된다. 라고 했을 때 100점이 나왔어.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난 것들을 천천히 볼 때 이 주제랑 관련된 걸 가지고 빠르게 풀으니까 시간이 남아. 그러니까 여기다 투입을 했지. 자, 그 다음엔 유형 암기법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전 과목도 다 이렇게 관련이 되는데 국어, 화법 문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써봐야 됩니다. 다 문제마다. 그러면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진전됩니다. 특히 수학도 수학에 나오는 모의고사 몇 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외우는 거랑 나는 몇 번 문제부터 풀고 몇 번 문제 풀고 몇 번 문제부터 풀 거야.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 몇 번 문제는 몇 분 풀고 이건 몇 분 풀고 몇 분 풀고 이런 시나리오까지 다 짜야 퍼펙트하게 만점 나옵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유형, 풀이 방법, 문제 푸는 시간, 문제 푸는 순서. 뭐라고요? 유형, 풀이 방법,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시간, 또 뭐라고요? 문제 풀이 순서. 이것까지 다 확정 지은 다음에 네? 순서까지 확정 짓는 다음에 풀어야 그래야 명확하게 만점 각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연구할 때는 제가 한번 해봤죠, 그 전에? 그 삭제를 해요. 필요 없는 단어를 삭제를 하고, 한 문장에 2개 정도를 선택한 다음에, 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서 하나를 삭제하고, 나머지 하나, 이 삭제한 것, 남은 것끼리 연결시켜요. 이런 훈련을 꼭 해보셔야 된다, 비문학. 자, 그 다음에 핵심 문장, 확인한다, 뭐를 육하원칙을, 어떻게 읽어, 어떻게 거꾸로, 뭐를, 핵심 문장을, 이렇게 거꾸로 읽는 거. 이렇게 읽고, 다시 이렇게 넘어가는. 자, 이렇게 읽고, 이렇게 다시 읽어 나가는. 그러다 또 여기는 이렇게 읽고, 이렇게 겹친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으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면 선택지를 거꾸로 읽으면서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체크해야 할 요소를 놓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오늘 그 프린트 줬죠? 흐름. 문학 흐름, 문학사 흐름은 줬습니다. 전체 흐름 정리. 왜? 흐름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이 문학사의 흐름 전체를 내고 싶어서 낸 게 있는데 아이들은 막 작품만 뚜렷하게 쳐다보고 나는 이 작가의 특성을 내고 싶었는데 이 작가의 특성은 애들은 무시하고 이육사는 무조건 의지인데 이육사가 뭐 사랑 나오고 그러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일 뿐인데 이 작가의 특성에 따라서 맞춰서 풀면 당연히 이건 아닌데 그걸 답으로 체크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흐름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 흐름 프린트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제시문을 읽고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 선택지를 보는데 거꾸로 선택지를 보고 다 읽고 이걸 요약 정리하고 중요한 거 다 체크한 다음에 제시문 읽는 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제시문을 가볍게 스크랩하고 문제를 확신한 다음에 이걸 가야 되는데 그 훈련 전 단계로 제시문 선택지만 먼저 읽고 선택지랑 문제만 읽고 제시문을 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거를 이 선택지와 제시문을 비율에 맞춰서 이 제시문, 제시된 문하고 선택지, 선택하는 1, 2, 3, 4번을 비율에 맞춰서 자유롭게 필요한 부분을 읽는 훈련을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훈련을. 자, 다음에는요. 현대시는 이렇게 쭈루룩 시가 나오면 이렇게 한 단락마다 이렇게 끊어주고 긍정, 부정, 아니면 긍정, 부정, 아니면 어떤 거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설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 세모를 이렇게 연결하는 현대시 체크법을 배워야 됩니다. 단락을 나누고 대립 요소를 동그라미 세모로 찾는 거. 이제 이것도 훈련을 해서 몇 편, 한 10편 정도만 하면 시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실력이. 소설은 인물 관계도 이렇게 긍정적인 인물, 부정적인 인물, 중간적인 인물 해서 이렇게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인물 관계도에다가 긍정적인 인물, 쫄병이면 이렇게,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인물 관계도를 그려야만이 풀리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리냐 하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고전은 기본 어휘를 수업을 한 다음에, 동영상에 제가 녹화 올렸는데, 이렇게 고전 어휘를 문맥에 따라서 그냥 이 모르는 단어도 유추할 수 있는 훈련 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답하지가 않고, 이게 모르는 거 나와도 쫄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문법 프린트를 주면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거꾸로 요게 예시 단어 나오죠. 같이. 그럼 무슨 의미예요? 같이, 굳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부계음화.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이렇게 거꾸로 가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렇게 가는 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거꾸로 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다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한 번은 뭐 해야 되냐면 설명 방법, 표현 방법, 진술 방법 해서 시의 1번, 문학의 1번 그런 것들만 다 모아가지고 전체 보는 문제만 모아서 풀고 여기 나오는 대꾸법이 뭐고 여기에는 뭐가 뭐고 하는 그 이론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또 훈련해야 되고요. 보기 문제하고 표 문제만 한 일주일 정도 풀으셔야 됩니다. 보기 문제하고 표 문제만. 그래서 보기 문제하고 표 문제를 푸는 순서, 자신만의 순서를 굳혀놓지 않으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해서 시간만 낭비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보기 문제와 표 문제는 따로 푸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다음은 이거를 해서 화작문 몇 번부터 몇 번부터 내가 계획을 짜려면 이거 시간 측정 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법 풀 때는 몇 분 걸리고 비문학 풀 때는 얼마큼 걸리고 문법 풀 때는 얼마큼 걸리는지를 해서 한 10회, 20회 이상 풀어가지고 거기에 평균을 내놓은 다음에 그래서 효과적으로 그 목표 시간대를 정해야 됩니다. 이거 모의고사, 수능 문제 모의고사 훈련이고요. 다음에는 오답 문제를 푼 다음에 핵심 요약하는 거. 내가 그 유튜브에다 같이 하면서 보여줬죠? 핵심 요약 정리를 하고 이 정리를 하는데 해석에 있는 걸 정독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하는 걸 연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요. 아이들 보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누가 푸른 걸 보고 그 체크법을 꼭 교정을 해줘야 돼요. 이거 왜 체크했어?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체크법을 훈련한다는 것은 보세요. 이렇게 네가 영어 풀다 보니까 풀다 보니까 이렇게 끊었더라고. 그러면 요게 한 문장이지. 컴마 있는데. 그러면 요거하고 요 문장이면 요 문장하고 요 문장 나고 요 문장 빼도 될 수도 있지. 그런 다음에 요걸 두 문장으로 끌어갖고 두 문장으로 만들어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이 체크 자체 내에서 변형 문제를 예측해야 돼. 최고의 체크법은 변형 문제까지 전부 다 예측해요. 끊어 읽어서. 다음에 이제 시간 많이 걸리는 게 1등급 걸리는 게 경제 모자라면 경제 기본 이론 수업해야 돼요. 한 4시간 정도 걸려요. 철학도 다 해봐요. 기본은. 과학은 수능 특강이나 나중에 수능 완성에 유행되는 게 있어요. 유행되는 거. 그 해. 연주시타나 이런 거 유행됐다가 컴퓨터 뭐가 유행됐다가 배나 건축 중에 이렇게 유행되는 거 있으면 요거를 갖다가 통째로 과학 수업을 그냥 해버려요. 그 근처에 이런.
그래야 풀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하는 게 선택지 5번이 아니라 6번을 만들기 훈련이에요. 그러면 진짜 출제 원리가 통달됩니다. 원리. 자, 그 다음에 화작문 풀이를 무시를 하는데 그거 맞아요, 쉽게. 근데 이 화작문을 빠르게 풀어야 돼요. 안 틀리고 퍼펙트하게 맞고. 그래서 화작문 풀이를 속도를 증가 훈련을 해야 돼요. 최대한 왜 화작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면 나중에 비문학 문학이 꼬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화작문은 이 문제 형태에 따라서 풀이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속도 증가 훈련은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문학하고 특히 그 비문학 풀이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빠르게 풀 수 있는 거는 이 화작문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보기 있는 것도 실제적으로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시간 많이 걸리는 게 이런 거죠. 이렇게 1번 다 찾는 거. 또 보기하고 표와 관련돼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 갖고 분석하는 거. 흩어져 있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경제나 철학이나 이게 배경지식 몰라갖고 글자를 다 읽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고전 문법인데 아니면 소설인데 처음 보는 거 나왔어. 그럼 하나하나 다 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죠. 현대 문법 하면서 고전 문법은 안 해도 문제를 풀면 어느 정도 수능 특강 수준에서 나오는데 어떨 때는 고전 문법 이게 20몇 장짜리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한번 쫙 스크림해서 전체를 이해를 하고 이론을 보완해야 풀릴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자 보세요. 이제 다 했는데 당연히 주제는 특별하게 훈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거 하면 흔책으로 할 수 있죠. 네. 이건 다푼책으로 또 할 수 있죠. 이것도 다푼책으로 할 수 있죠. 이거 다푼책으로 할 수 있죠. 중요한 핵심 문장 찾아서 다푼책으로 할 수 있죠. 이거는 별도로 프린트 있어야 되죠. 이것도 다푼책으로 할 수 있죠. 네. 거꾸로. 이것도 현대시 체크법도 다푼책으로 할 수 있죠. 이것도 다푼책으로. 요거는 이 고전 어휘 기본 수업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는데 그거 본 다음에 해석 훈련 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옆에서 선생이 힌트 줘가면서 이 문맥을 해석하는 방법을 해줘야 되니까 혼자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예시 단어는 혼자 할 수 있죠. 프린트로. 요거 전체를 뽑아갖고 다 모아서 이 1번 문제들 종류로만 다 모은 다음에 1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니까 학생이 혼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네. 요거는 보기표 문제를 봤을 때 학생마다 자기 방식을 만들면 그거에서 조언해서 조금만 계산해야 되고 왜 에라가 잘 나요? 선생님이 강제로 순서를 정해주면. 자, 문항당 시간 측정은 혼자 할 수 있죠? 네. 오답 정리하는데 이걸 핵심 요약하는 거는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는 학생 혼자 쉽지 않고 체크법도 교정을 하려면 변형 문제 예측까지 가려면 선생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선생이 필요하고 요것도 모르면 해줘야 되는데 학생 혼자 하기 힘들죠. 근데 요점 정리 있지만 선택지 6번은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이 6번의 가치를 평가해 주는 건 선생이 해주지.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이것도 화작문은 혼자 할 수 있죠. 고전 문적도 혼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빼놓고는 혼자 다 연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국어를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고 양치기를 계속했는데 점수가 안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이런 양치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기가 문제가 되는 요소 이거 외에도 개인별로 문제 요소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들이 이 20가지 훈련법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더라 해서 20가지 훈련법 소개하는 것이고 너 같은 경우는 수업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 준다는 이해됐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나요? 네, 없습니다.